영국도 프랑스도 40도까지 갔어요, 온도가. 자본이 안정적으로 되려면 우리가 사는 게 문제가 없어야 돼요. 지속 가능이 돼야 돈을 벌고 돈을 지키는 건데 기후 문제 신경 안 썼다가 폭동 수준의 재난까지 가버렸을 때는 돈의 의미가 사라질 거죠. 낸 돈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려면 E와 S와 G에 대한 문제거리가 없어야 돼요. 자, 정말 좋은 책을 쓰셨어요. 오랜만에 또, 오랜만 아닌가? 한 1년 됐나? 그쯤 된 것 같아요. 됐죠? 1년 된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보는 김민수 소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때 진짜 왜 그 작년에 그 트렌드 얘기할 때 그때 네. ESG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감을 잡았죠. 분명히 ESG에 대해서 책을 쓰시겠구나. 근데 그때부터 몰입하신 거예요. 어쩜 이렇게 완전 ESG의 본질서부터 기업이 무엇을 해야 되고 방향을 어느 쪽으로 써야 되고 정말 이렇게 되게 사례 분석도 엄청 많이 하시고 하셨더라고요. 이 책 언제 이렇게 다 쓰셨어요? 사실은 관심은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최근 1년간 벌어진 일이 정말 많았어요. 최근 1년에? 네. 그랬어요? 왜냐면 사례들은 다 최근 사례가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그 전까지 ESG도 흐름이 쭉 시속 한 50km쯤 달리다가 아하. 얼마 전부터 한 80km, 90km, 요즘은 시속 100km로 막 달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기고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특히나 유럽 쪽에서는 ESG 워싱하는 기업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ESG가 중요한데 이걸 자꾸 쇼하는 애들은 네. 가만 안 놔도 이런 메시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ESG가 거기까지 갔군요. 그렇죠. 거기까지 간 거면 큰일이네요. 다들 이제 궁금했을 텐데, 그러면 도대체 그 사실 ESG에 대해서 말하자면 NFT, ESG, 메타버스 용어만 알지. 많이 그래서 왜 자기가 아는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하나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ESG가 뭐이며 왜 이 책을 ESG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있는 걸 뭘 바로잡기 위해서 이 책을 쓰셨으면 이 얘기를 그냥 쭉 이어서 갔으면 좋겠거든요. ESG란 무엇인가부터 이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조금 설명해 주세요. 우선 E와 S와 G가 있는 거죠. 네네. E가 환경, 그리고 S가 사회적인 책임, 네. 그리고 G가 지배구조입니다. 이게 기업한테는 세 가지의 큰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이 덩어리를 가지고 기업이 갖고 있는 약점일 수도 있고 기업의 리스크가 될 수도 있어요. 네. 투자 자본이 ESG란 말을 만들고 부추겼는데 왜 그러냐? 투자 자본은 자본주의의 중심이기도 하면서 돈 놓고 돈 먹는 데죠. 네.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입장에선 자기가 낸 돈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려면 기업이 E와 S와 G에 대한 문제거리가 없어야 돼요. 설령 문제거리가 있더라도 다 드러내줘야지. 그걸 모른 채로 투자했다가 이 기업이 갑자기 무슨 인권 문제 생기거나 환경 문제 생겨서 내 돈이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선 그 모든 정보를 공시해라. 다 까라, 정보를. 기업도 정보를 까놓고 나면 자기네가 뭘 못하는 거 아니까 고치려고 들 거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분 입장에서 내가 낸 돈이 좀 더 안전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ESG가 처음부터 금융자본에서 나온 말이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들 입장에선 뭔가 이득을 자꾸 봐야 될 거잖아요. ESG를 통한 자본의 흐름이 바뀌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자본주의의 중심을 그들이 설계했으니까 당연히 ESG도 그들이 이걸로 이득을 보려고 설계한 건 거고. 전 세계에서 이런 부분을 유럽하고 미국이 열심히 준비를 해갖고 유럽 같은 경우는 탄소 국경세라는 걸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유럽으로 수출을 하려면 이게 2023년부터 시범 적용이 되는데 우리한테 물건 팔고 싶은 애들은 탄소 배출 많이 한다면 너네 세금 더 내. 오케이. 이러면 특히 한국이 수출로 먹고 살잖아요. 한국 기업에 해당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수출 품목이 우리는 가격 경쟁력이라는 게 있는 나라잖아요. 맞아요. 근데 관세를 확 더 내게 되면 경쟁력이 상실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 입장에선 그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탄소 절감에 돈을 써야 돼요, 우리가. 써야 되네. 써서라도 우리가 그 문제를 해소시켜 놔야지 유럽이나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그 흐름 속에서 손해를 덜 보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단지 어떤 기업이 착하다 안 착하다 이 문제가 아니고 수출 중심의 기업, 제조 중심의 국가가 얼마나 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느냐 안 입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렇죠. 이 화두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제대로 해야지 사람들이
그래야지 한국 경제를 주도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질 거고, 그렇죠. 정부의 정책도 달라질 거고. ESG, 되게 좋은 말인데 싶다가도 그 속에 담긴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인데? 보호무역을 하기 굉장히 좋은 장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화를 통해서 보호무역 하지 말고 자유무역 하자. 보호무역은 나쁜 거야 했었거든요. 그 덕을 우리가 좀 봤었고. 되게 착한 척하면서 보이무역하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명분은 겉으로 멋진데 명분은 실리를 멋진데.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 이 책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왜 자본주의는 과연 ESG를 선택을 했냐? 자본주의가 ESG를 선택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자본주의는 돈이 되니까 하는 거죠. 자본주의는 위기가 하나 있어요. 지금의 자본의 체제가 유지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죠. 우리가 최근에 뭐 영국도 프랑스도 40도까지 갔어요, 온도가. 자본의 위기 때문에 ESG가 나온 거라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본이 안정적으로 되려면 우리가 사는 게 문제가 없어야 돼요. 지구가 그치? 재난이 당하고 막 난리 나면 돈이 종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자본을 구축한 그들 입장에선 가장 좋은 게 인류가 살던 대로 계속 살아야 돼요. 지속 가능. 지속 가능이 돼야 돼요. 지속 가능이 돼야 돈을 벌고 돈을 지키는 건데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기후 문제 신경 안 썼다가 이게 해수면 높아지고 뭐 더워지고 이것 때문에 농작물 박살나고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이 모든 게 다 폭동 수준의 재난까지 가버렸을 때는 돈의 의미가 사라질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도 야 열심히 우리 환경하자. 환경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지구를 살리는 게 아니고 우리 돈을 지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는 지속 가능의 얘기가 돼. 근데 소셜 임팩트는 왜예요? 소셜도 사실 지속 가능의 문제가 되는 게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회사가 횡령으로 큰 돈 날아간 적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 회사에 글로벌 투자들도 투자한 게 있었어요. 그 말은 아무리 글로벌 날고 기어도 그런 정보는 모르는 거예요. 내부자가 뭔 짓 하는 건 몰라요. 모르지. 그건 내부밖에 몰라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내부에서 누가 그런 짓을 못하게 하면 그리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을 때 내부자끼리 고발을 자꾸 하면 그러면 돈도 안전해지겠죠. 노동 문제, 인권 문제, 뭐 다양성 문제 다 마찬가지예요. 그걸 그냥 순진하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자본이 얘기하는 모든 논리는 기본적으로 사업성과 연결되는 거라서 우리도 이 문제를 바라볼 때 비즈니스의 관점으로 자꾸 바라봐줘야 돼요. 그게 아니고 뭐 NGO의 시각으로 보거나 우린 시민단체 아니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 특히나 기업에서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자꾸 이걸 뭐 환경단체의 시각이라 이렇게 자꾸 본다 이거죠. 그렇게 봐서는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왜 그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지금 아직도 지금 네. 되게 힘든데 우크라이나와 이 ESG와의 연관은 어떻게 돼요? 전쟁이 났는데 하필이면 그 전쟁 난 나라가요. 에너지 수출도 많이 하고 곡물 수출도 많이 해요. 대단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다시 봤어 우크라이나 진짜 대단한 거기다가 나라였어. 배터리가 됐건 뭐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런 광물질도 많이 수출해요. 그 말은 이 두 나라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둘이 문을 닫으니까 진짜 그쵸. 엄청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이것 때문에 ESG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선 유럽이잖아요, 거기가. 유럽 사람들이 냉방, 난방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뭘로 썼느냐? 러시아 의존 많이 했어요. 러시아는 가스 이걸 의존 많이 했는데 그들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아지고 이렇게 되면 수급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전쟁 나자마자 미국을 주도해서 경제 제재 했잖아요. 유럽도 그렇고 네, 러시아에 네, 대해서 경제 제재 했다는 얘기는 경제 제재 해놓고 걔들 거 계속 사주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경제 제재 뒤로는 돈 주면서 가스 사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중동에 가가지고 기름 좀 생산 더 해달라. 근데 거절했어요. 최근에 바이든도 중동 가서 뭐 해달라 거절했어요. 중동 입장에서도 굳이 아니 뭐 너네 일이고 우리가 뭐하러 지금 왜냐면 유한한 자원이잖아 이게. 그러다 보니까 유럽 입장에선 아니 수급이 안 되고 그래서 뭘 거냐 석탄을 다시 꺼내는 거예요. 탄소 배출에는 최악이잖아요. 그럼 최악이지. 최악인데 뭘 돌려야 되니까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석탄을 슬슬 꺼내고 또 한쪽에선 석탄이 임시방편으로 잠깐은 쓰겠지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까. 그래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아주 공격적으로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을 계기로 돈이 더 몰리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 쟤들은 앞으로 저럴 것 같고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겨울에 얼어 죽어요. 그래서 전쟁이 빨리 끝나야 돼 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가 그냥 남의 나라 두 나라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더 확산되고 있어서요. 이런 변수들도 뭐 ESG를 비롯한 우리 경제 전체에 새로운 영향을 줍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선진적으로 먼저 나간 기업들은 그 가이드라인까지 갔는데 쉬웠지만 또 자기네들 한 20년 준비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려면 ESG가 사실은 돈이 많이 많이 드는 들어요. 돈이 많이 드는 산업이잖아요. 다 전환을 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 환경적으로 전환해 기술 전환이 이루어야 되고 뭐 디지털로도 전환해야 되고 그 뒤따라가는 데는 결국 그 앞선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배우고 따라가겠네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유럽이나 미국도 처음 해본 거잖아요, 이거 살면서 처음 그렇죠. 해본 거예요. 그렇지.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겪었어요. 오케이. 후발들이 장점은 그걸 좀 덜 겪을 수 있어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여기에 대한 대비, 그러니까 즉 한국 경제의 미래라는 측면으로도 봐야 되고 오케이. 기업이 사업이 전환되는 상황에서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봐야 되고 이런 흐름들이 결국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의 미래 직업이나 미래 밥벌이하고도 연관되는 문제가 되는 거라서요. 기왕에 미래 직업과 밥벌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렇게 기업들이 ESG 네. 1.0에서 2.0으로 가면 개인들 또 기업과 연결돼서 일하는 하청 뭐 소상공인들 외국에서 들어올 때 아니면 자기네 그 마켓에 입점을 할 때 탄소 제로에 대해서 측정하고 ESG 측정해서 안 그러면 납품 못 한다. 그러면 그러면 이 납품업체는 또 그 밑에 사람한테 요구할 거고 이 요구가 계속 밑으로 내려가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럼 결국은 개인들한테까지 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개인까지는 가지도 않을 거고요. 어. 기업 입장에선 기업에는 직원들이 일상에서 뭘 지킬 건 없어요. 기업의 탄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측정되냐? 기업이 뭐 공장이 있으면 공장에서 돌리는 거, 그 다음에 기업이 사무실에서 돌리는 거, 그 기업의 그 전기를 쓸 때 전기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한전 같은 데서. 그 전기를 만들 때 들어갔던 거, 아니면 어떤 물건이 전자제품을 만들었다, 그 전자제품을 사간 소비자가 썼던 것까지 계산해요.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지 개별 소비자는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기업은 우리로 인해서 말미암아 생긴 이런 부분, 환경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는 차원에서 수치를 측정하는 거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업들이 이런 걸 할 때 줄여야 될 거잖아요. 그 줄이는 거 다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잠깐 요러다 말 것 같으면 고민 안 하고 좀 시간만 지나가라. 쇼만 좀 하면 되는데 앞으로 영원히 이럴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번 이참에 여기에 대한 체제를 완전 받아들여야지 그 다음 비즈니스는 수월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운전도 면허 따기 전까지는 엄청 어려운 일처럼 보여도 막상 따고 나면 그냥 쉽게 보이는 것처럼 ESG에는 관점도 그렇습니다. 이 관점에 대해서 너무 뭐 초보적인 관점만 자꾸 갖고 있다 보면 세상에 좋은 거다, 지구를 위한 거다 이런 명분만 가지고 풀게 돼요. 명분 가지고 풀면 무조건 쇼잉하게 돼요. 맞아요. 쇼잉하다 보니까 자꾸 쇼잉 안 하게 하려고 자꾸 사람이 들어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자꾸 찾는데 단계가 넘어갈수록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다 기술이 그걸 바꿔주는 거라서. 그래서 만약에 사람 개인으로 보자면 그러면 투자를 할 때도 어디에 투자할 건가? 미래를 보자면 이런 기술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 거죠. 네, 부동산 네. 투자 뭐 필요하겠지만 이런 미래를 보자면. 그래서 돈도 벌어야 되겠지만 궁극에는 지구도 위하고 내 미래도 살려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지구를 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 지구를 위하는 거네요. 그쵸. 정확히 말하면. 내가 살 지구. 계속 오래 살려면 지구도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이 지구 내에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의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고 맞아. 이걸 위해서 우리가 바꾸는 거군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우리의 이전 자본주의가 너무 많이 쓰긴 했어요. 그렇죠.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끌어다 썼잖아. 모든 차원을. 그러니까 이제 한계에 온 거죠. 그때는 그렇게 쓰면서도 몰랐어요. 쓰면서도 이게 이렇게 위험하고 한 걸 그렇지. 몰랐다는 거죠. 맞아. 그걸 알고 나서부터 조금 어떻게든 애써오긴 했는데 애를 좀 조금 쓰다가 최근 들어서 애를 열심히 쓰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돈으로 컨트롤해야 전체가 움직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사실은 2050년도 엄청 먼 미래잖아요. 2050년 해도 지금 30년 더 남았잖아요. 30년 가까이 남았잖아요. 근데 2050년까지 넷제로도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
E와 S와 G 세 가지가 굉장히 방대한 영역이잖아요. 방대하죠. 이 방대한 걸 한 글자로 묶어 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게 쉽게 이해해 보려고 드는데요. 거의 살아가는 모든 펀더멘탈이 이 필터를 맞아요. 거치면서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바뀌는 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비즈니스와 산업에 대한 틀을 바꾸는 거라서 이 흐름 속에 잘 타고 넘어간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이건 마치 IT를 처음에 배운 사람하고 못 배운 사람의 격차처럼 확 벌어지는 거죠. 지금 세상은 IT가 다 해먹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그러니까 뭐 어쨌든 두 가지 축, 디지털과 ESG 두 가지 측면을 본다 그러면은 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디지털은 예를 들어 기술을 끌어가는 거고 ESG는 뭘 끌어간다고 봐야 돼. 이 두 가지 축이 이 두 가지 축을 나는 꼭 공부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 두 축의 핵심이 트랜스포메이션이 공통점이잖아요. 오케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주인공은 그치, 디지털이 아니고 디지털이란 기술을 도구로 써가지고 전환시키자는 거예요. 산업의 방향을. 맞아요. ESG 트랜스포메이션도 마찬가지예요. ESG라는 이 틀을 도구로 써가지고 산업을 전환시키자는 맞아.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섞어가지고 기업은 전환을 통해서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가는 게 목적이에요.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게 목적인 건 거지. 누구에게는 기회고 누구에게는 위기고 그렇겠다. 그럼요. 이것이 맞습니다. 역시. 엄청난 기회의 땅이에요, 사실은 이게. 다만 위기를 겪는 사람도 되게 많을 거라서 이런 시기엔 변화에 먼저 적응하는 사람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판이 바뀔 때 딱 두 개의 지형이 있더라고요. 항상 한쪽은 위기고 한쪽은 기회인데 여기에 어디에 내가 서느냐가 우선은 이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의 판이 무엇인지 알고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디지털 하나만 이해하기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는 왜 이렇게 공부할 게 많아. 정말 죽겠어 정말.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죽겠어. 탄소 중립이란 말을 떠올릴 때도 예. 그냥 그 말을 듣기만 하면 탄소 중립 좋긴 한데 이게 뭔 돈이 될까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탄소 중립이. 근데 제가 아까 예를 들었듯이 탄소 제거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제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거든요. 그 중에서 뭐 어떤 애들은 뭐 석회석 같은 것도 제거해요. 가장 싼 방법으로. 가장 싸게 제거를 많이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럼 그 기술을 갖고 있으면 제조 공장들은 다 상세시켜야 될 텐데 얘들하고 놀라고 그러겠죠. 그럼 얘가 조그맣게 했는데도 어느 순간 갑자기 큰 기업이 되겠죠. 탄소 제거, 탄소 중립을 가지고 돈 버는 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는 보면 이런데 주목을 하거나 줄을 서 있거나 얘랑 놀아야죠. 여기랑 안 놀고 딴 데 신경 쓰다가 미래의 기회를 놓치는 걸 보면서 배합할 수 있잖아요. 이게 개인이 배합할 정도가 아니고 국가, 기업들이 왜 하필이면 전 세계적인 테크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 자기 쌓여있는 돈 가지고 그런 데 자꾸 투자를 하는 거예요. 걔들은. 투자한 스타트업 중에서 뭐 기술 개발 잘 안 되는 데도 있겠죠. 근데 한 군데 투자해서 한 군데가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몇 개 해서 그중에 하나만 되면 되는 건데. 근데 한국 기업들은 이런 부분에 소극적이라면 미래에 다가올 기회 자체가 더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탄소 저감 관련되는 기술도 그렇고 기술 투자를 더 많이 할 때입니다. 네. 자, 오늘 뭐 ESG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까지 다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저는 또 이 책 읽으면서 제가 본 관점은 나와 ESG, 저는 모든 책을 나와 연관하거든요. 나와 연관이 안 되면 솔직히 안 읽혀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우리 회사와 연관하면서 읽고 또 이제 저는 이제 우리 그 NKYU 학생들도 많고 TV 구독자들도 많으시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작은 자영업을 한다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전문가로 크고 싶다면 ESG의 필터를 통과해서 과연 내 사업은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고, 그죠? 내가 어느 줄에 서야 될지 상상해보고, 어디에 투자할지, 또 아이들의 미래는 어때야 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상상해보기에 정말 디지털이 하나의 필터라면 ESG라는 필터를 내가 한 번은 이 책을 통해서 통과해봐야 되겠다. 네. 자, 여러분이 여기 계시다면 이 책을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가 구축하는 미래의 방향들을 모르고 살아가면 사실은 세상이 좀 답답할 거예요. 왜 저런 일이 생겼는지를 모를 수 있어서 이 이해를 잘하게 되면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어떤 미래를 선택할지에 대한 좀 더 그림이 잘 보일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선택하는 많은
의사결정안에 묘하게 요만큼씩이라도 이 공시간에 ESG가 쓱쓱 껴있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거거든요. 이게 지식이 있으면 훨씬 더 눈에 많이 띌 것이고 그것이 이제 나를 위한 힌트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넥스트 10년에 여러분이 그 커리어를 디벨롭해 나가건 직업을 찾건 직장에 들어가시건 새로운 사업을 하시건 어쨌든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재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을 이벤트, 구독자 책 선물 이벤트를 할 텐데요. 자, 자본주의가 선택한 미래 생존 전략입니다. 누구나 다 개인이라면 미래를 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이 책 제목은 무엇일까요? 저 먼저 가겠습니다. 1. MSG 2.0 2. NFT 2.0 3. SSG 2.0 4. ESG 2.0 과연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10분 추첨해서 김영석 소장님의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